뭐 참 오래된 사건입니다만은 김학의 예. 법무차관 성접대 뇌물 이 사건 9년 만에 대법원에서 이제 무죄가 확정이 됐어요. 네.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것은 이런 중요한 사건들이 오랫동안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관한 지배 이것을 늘 관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어거지가 된 것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대법원 판결 우선 뭐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김학의 씨한테 두 가지가 있었죠. 성접대 받은 거. 예, 그것도 뇌물은 뇌물이니까. 성접대 받은 것도 뇌물로 봅니다. 그 다음 4천만 원인가요? 윤중천 씨한테 그 받은 거. 두 가지가 있었는데, 성접대 받은 거는 이제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공소기간이 면소가 됐죠. 근데 4천만 원 받은 거에 대해서, 2심까지인가요? 유죄가 됐었을 겁니다, 아마. 2심까지. 예. 1심에서 유죄되고 2심에서 무죄가 됐죠. 맞아요. 무죄돼가지고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인가요? 하여튼 네. 상당한 징역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2심에서 무죄가 되고 검찰이 상고를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그 일부 해가 파기환송됐었어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정확히 지금 봐야 되는데 여하튼 파기환송돼가지고 고등법원 왔다가 다시 거기서 또 무죄가 났어요. 그래 무죄가 나서 검찰이 또 상고를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 재상고가 이번에 기각돼가지고 이제 끝난 건데 한 9년 걸렸죠. 이게 그 수사부터 이게 근데 문제가 됐던 게 박근혜 정권 때 전부 다 이제 무혐의로 검찰에서 끝났던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는 끝까지 한번 살펴봐라. 이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다시 수사가 시작돼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때 검찰에서 1차 수사가 있었고 또 피해 여성의 고소가 있어서 2차 수사를 했는데 그 당시도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제19 감사기 차원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했다는 비난이 많았거든요. 1차 때도 경찰이 뭐 체포영장 그것도 그냥 기각해버리고 신청하겠다니까 휴대폰이라든가 앞집에 대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서 포렌식도 하고 뭐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오면서 시간 끌다가 이 불기소 처분해버렸고 2차 때도 그 무혐의로 그냥 해버리면서 문제가 됐었고 여러 가지 국민적인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종편에 출연할 텐데 이 경찰 검찰의 수사가 너무 제19 감사기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때 그 논평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이가 나서가지고 이거 공소시효 지난 거 그거 관계없이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혀서 역사에 그러한 뭐 단죄를 하자 그런 차원에서 장자연 사건, 김학의 사건, 거기에 버닝썬 사건 이 세 개 사건을 딱 추겨들고 나와가지고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해라.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버닝썬 사건에 이 청와대 관련자들이 지금 거기에 개입이 됐어요. 윤기군, 경찰총장이라는 사람이. 경찰총장. 그러니까 그걸 덮기 위해서 이광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획사정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한테 하니까 대통령이 특별 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도 또 법에 의한, 법률에 의한 수사가 아니고 정치적 수사가 정치적 수사였죠. 검찰에서 경찰에서 물론 잘못된 수사였지만은 잘못된 수사라고 주장했지만 그 결론 나온 걸 아니 다시 재수사할 수는 있어요. 공소시효가 안 되는 이상. 그렇지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대통령은 정치인 아닙니까? 나서가지고 어떤 그 정치적인 이익을 따져가지고 검찰 경찰에 다시 끝까지 파헤쳐봐라. 이 말은 인디언 기우제 아시죠? 그렇죠. 비 올 때까지 기도하면 비 내린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서 김학의 그 차관이 전 차관이죠. 결국 구속까지 되고 실형까지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 증언 윤중천 씨라든가 그 성매매했다는 여성 그 증언들이 전부 다 믿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그 무죄로 났던 거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그 과정에서 또 새로운 사건이 많이 파생됐어요. 이규원 검사입니까?
그게 이제 불법 불법 출금 사건이 있었는 거 아닙니까? 이광철 비서관하고 출국 금지, 이규현 불법, 검사하고 거기에 또 이성윤이까지 그러니까 법무부 대검 이 청와대 당신은 청와대죠. 이 지금 사람들이 청와대에 누가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의 그 탈원전 문제도 그렇지만은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너무 무리하게 그 김학의 차관이 그전까지 아무런 일이 없어가지고 해외 출국하려고 인천공항에 갔는데 태국 나가려고 거기서 전화로 해가지고 거기서 잡혀가지고 들어올 정도로 그게 그래서 지금 이규원 검사하고 지금 다 재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국가기관 원칙만 이야기해야지 특정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해버리면은 경찰, 검찰은 대통령 입맛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런 무리하고 진짜 대명천지에 민주국가, 법치국가라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학의 차관이 그런 범죄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대법원에서 이제 제 상고 기각이 났으니까 무죄로 확정된 거지. 그렇다고 해서 도덕적 면죄부까지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업자의 그 별장에 가가지고 어떤 그런 걸 한 것 자체는 진짜 부끄러운 일이고 법조인으로서 저도 김학의 전 차관을 대학교 다닐 때 1년 선배니까 몇 번 학교 교정에서 보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대해서 도덕적으로 면죄부를 받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지시까지 한다는 거 끝까지 파헤쳐라고 지시까지 한다는 거는 이건 대통령의 자세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김학의 성접대 뇌물 사건이 무죄 확정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떠나서 이 중요한 사건들로 인해서 그 수사를 하느라고 많은 인력과 국민적인 그런 논쟁이 얼마나 많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서 이 정치적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려고 이용해 먹는 그런 일이 다시는 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뭔가 그런 교훈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정치 검찰, 정치 경찰이 벌인 사건이고요. 뭐 자기들은 뭐 검수완박 통해서 이런 거 없앤다 하지만 경찰이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수사에 관해서는 좀 떠나 있어라. 그래서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는 수사는 이제 좀 이제 이 사건을 끝으로 해서 종식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 최근에 논란을 빚는 게 경찰들의 뭐 거센 반발이랄까 이것을 무릅쓰고 행안부에 경찰국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초대 경찰국장이 되느냐 이게 큰 관심사였고 결국은 이 경찰대 출신이 아닌 비경찰대 출신 김순호 치안감이 초대 경찰국장이 됐는데 경찰국장 된 것까지는 좋은데 이 김순호 이 경찰국장의 과거 전력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뭐 밀고를 했다는 지금. 그러니까 이 김순호 경찰국장이 젊은 시절이죠. 그러니까 그 1988년에 인노회라고 인천 부천 민주노동자회 그에 가입해 갖고 부천 지역 책임자로 활동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1989년에 자수를 해서 경찰한테 그런 뒤에 이제 장으로 순경 다음에가 경장입니다. 그 다음에 경사, 경위 이렇게 가는데 맞습니다. 경장으로 특채를 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특채하는 게 당시 같이 활동했던 그런 노동자들을 밀고를 하고 15명을 밀고 프락치 활동을 했다. 경찰의 프락치 활동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언론 보도를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게 88년 4월인가요? 89년 4월인가요? 그 15명이 그 밀고됐다고 지금 주장되는 시기가 89년 것 같습니다. 89년 4월인가요? 그게 아까 좀 전에 88년이라 그러셔가지고 인노회가 생긴 건 1988년에 이제 생겼고 김순호가 가입해서 활동을 한 거고 이제 1989년에
그 김순호가 갑자기 정적을 감춘 뒤에 인노에 대한 수사가 팍 들어온 그게 거예요. 4월이라는 겁니다. 예, 그 15명을 밀고 해가지고 예, 그중에 4월이죠. 4월. 6명이 구속됐다. 예, 그 4월. 예, 89년. 4월이고 왜 갑자기 사라졌냐. 그 지금 김순호 씨가 그 가입한 것도 사실인 것 같고 네. 그다음 사라진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정적을 감춘 것도 그거는 부인하지 않아요. 치안본부 대공 3부 소속의 A 경정을 찾아가서 예. 자기가 자수한 것도 사실. 그게 사실이고 그 A 경정이라는 사람 그 유명한 박종철 그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쓰러졌다는 그 유명한 사람인데 여하튼 그 사실관계는 맞아요. 네. 그리고 9월에인가 경장 특채됐고. 네, 9월에 경장 특채됐고. 그래 좀 의문점이 좀 많아요. 많기는. 근데 이제 김순호 씨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내가 만일 밀고를 했으면 왜 사라졌겠냐, 정적을 감추겠냐 의심을 받을 건데 그리고 자기가 특채된 거는 7월 달인가요? 7월 달에 뭐가 하나 있던데 자수를 했죠. 자수를 7월 달에 했고 예. 이 때문에 4월하고 관계가 그 자수를 했을 때 했으면 밀고 했지 예. 4월에 했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자기는 그래서 지금 저쪽에서는 풀악치를 하다가 그러니까요. 나중에 자수하고 경정으로 바로 그에 특제됐다. 경장으로. 그러니까 9월 달에 그 특제된 것도 대공 전문가로 된 거지. 밀고에 대한 보상으로 된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하튼 이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자료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지금 안 내놓고 있어요. 근데 대공 전문가도 아니 민간에서 뭐 노동활동한 사람이 뭐 대공 전문가일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무슨 그런 자기가 특별히 공부를 따로 해가지고 할 수는 있는데 여하튼 이게 경위가 본인이 지금 그 김순호 씨가 명쾌하게 말은 안 하더라고요. 명쾌하게 얘기한 것은 근거 없는 소설 같은 얘기를 하고 그거는 있다. 명쾌하게 얘기하고 자기 주장이 그럴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야당도 비난이 많고 그다음 경찰 통제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왜 문제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의심을 받는 사람을 하냐 이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윤희경 경찰청장도 국회 나와서 그 전에 그런 과거 전력까지는 알지를 못했다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과거 전력을 모른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런 걸 하라고 다 사전에 다 검증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법무부의 한동훈 인사검증관리단인가요? 그건 뭐 했으면 그 자료와 자기가 김순호 씨가 말할 정도면 명백한 자료들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은 절대 그걸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피해 받았던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계속 주장을 하고 증거 자료를 들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황 자료들을. 지금 경찰국장이 하는 일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찰 인사라든가 어떤 수사에서 어떤 무리한 거, 이런 걸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대공 전문가가 거기에 들어갈 일이 별로 없죠. 네. 그래서, 경찰에 지금 간부급정이 괜찮은 사람이 아주 많을 건데, 경찰대학 출신 아니라도 그 사람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흠집이 있는 사람을, 제가 보면 흠집이 있다고 보여요. 그렇죠. 확정은 안 됐지만 실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받는 자체가 흠집입니다. 네. 예. 그리고 노동운동 가입했는데 전향했다는 건데 결국은 자수하고 순수하게 경찰 쪽에서 인사와 수사에 이렇게 전문가로 커온 사람도 있어가지고 경찰국에서 충분히 경찰의 국가수사본부라든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건데 해필이면 대공 전문가를 했냐 이겁니다. 대공 전문가라고 하면서 지금 대공 전문가가 경찰국에 들어올 국장으로 할 일이 뭐인지 잘 모르겠어요.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건 인사검증 실패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의 가장 1번째가 인사 문제 아닙니까? 24% 1번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장관급이라든가 대통령실의 인사도 문제가 되고 거기에 또 사적 채용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왜 놓치냐 이런 걸 못하느냐 이 얘기 아닙니까? 박순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워낙 이상한 상식적으로 이런 과거 전력을
검증을 안 하면 그럼 무슨 검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몰랐다면 그건 인사 검증도 아니고 그 무능한 거고요. 예. 알았다 그러면 뻔뻔한 거고. 그래가지고 저는 하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검찰, 예. 나 어릴 때부터 알고 동네에서 뛰어놀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돼서 혹시 이 사람도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무슨 그 파견 나온 경찰관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분 아닌 분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건데 하필이면 왜 이분이냐. 그러니까 의문이 드니까 저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람, 그 경찰국장까지 뭐 자기 옛날 지인을 하리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워낙 그 안 해도 될 사람을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아니 저는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이 경찰국장 초대 경찰국장이면 좀 깔끔하고 네. 문제가 문제도 될 많을 수 건데. 없는 사람을 해야지. 그 경찰 내에서도 어느 정도 다 알만한 알고 있을 사람은 거죠. 알 것 아닙니까? 네. 저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그 경장으로 어떻게 특채가 됐고, 그거로 어떻게 커왔는지, 그런 것들이 나중에 또 문제가 이 경찰국장이 되고 나면은 여러 가지 문제에서 분명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승진도 좀 빨랐다고 그래요. 안에서. 그런 거 보니까. 아니 뭐 본인이 개인적인 역량이 역량이 능력은 있어요. 예. 있는 사람 같은데 어쨌든 그 프락치 또 이 밀고 예. 이런 혐의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면은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이런 입장에서는 상당히 사실을 갖고 볼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명확하진 않아요. 전부 다 그건 자기 주장이죠.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얘기하잖아요. 범죄 재판정에서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무죄 같으면 전부 다 무죄해야 된다. 지금 김순호 국장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 잘 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우리 지금 그 거기서 전화 이야기하는데 그런 입장에서도 지금 좀 이 찜찜한 이런 찜찜함. 인사를 왜 했냐 이거죠. 그렇다고 또 뭐 당장 교체하는 것도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이 그렇죠. 경찰국 출범을 놓고 경찰뿐만 아니라 온 나라가 그냥 경찰들이 출석했지 뭐 집회를 하니 많이 해가지고 총경들이 그러니까요. 집회를 하고 뭐 그런 겨우 상황. 달래놨는데 네. 얘 그런데 또 그걸- 사단을 일으키면은 그러면 앞으로 뭐 인사라든가 여러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경찰국장이 그 옛날 프락치 했다든가 밀고 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의심의 눈초리로 그러니까요. 바라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참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답답합니다. 참 답답한 마음. 답답해요. 이 맨날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답답한 소리를 해야 되니 그러니까 뭐가 좀 시원하게 예. 이렇게 나가고 특히 인사 문제에 관해서는 이게 가장 정부에서는 공정의 첫 기준이거든요. 그럼요. 정부가 하는 일에 공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는 게 인사거든요. 그게 무너지면 나머지 정책들이 전부 다 이게 뭐 소용없죠.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고 교수님하고 처음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왕조가 하나 성립되면 공신들은 전부 다 하방. 예, 하방. 예, 그냥 돈 좀 줘가지고 그냥 먹고 살아라. 그리고 그 정권을 담당할 그 공직자들은 전부 다 새로운 사람들로 한다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좀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